지금 막 짖고 있어가지고. 안녕 친구들.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어요? 밖에 나가보니까 바람이 시원하긴 한데 그래도 아직은 그런 여름의 열기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바쁘게 보내셨어요? 아니면 좀 느긋하고 여유가 있는 그런 하루를 보내셨어요? 오늘은 마음이랑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랑 언어에 대해서 대화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사랑스럽게 얘기하고 따뜻하게 얘기하고 위로하는 말을 해주고 공감하는 언어들을 주고받고 이런 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그리고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가장 기본적인 게 또 어떻게 보면 지키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잘 안 지켜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 내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기에 어떤 마음이 들까, 어떤 기분이 들까, 어떤 감정이 들까 이런 부분을 살필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 내 감정을 정확하게 알고 상대방의 마음과 상대방의 감정들을 잘 알아서 서로 교감하고 소통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함께 어떤 관계들을 이루고 살아가도 이런 정서적인 교감이 잘 안 되면 사람들이 외롭다, 쓸쓸하다, 곁에 누가 있지만 함께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런 기분들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진짜 항상 일 생각인 사람이 있었는데 저를 만날 때는 잘 했어요. 막 진짜 공주님이라고 맨날 부르면서 잘 해줬는데 만날 때도 항상 시장도 사러 다니고 막 그런 곳에 저를 계속 데려가고 계속 사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주말에 만났다가 헤어지고 이러니까 뭐 좋아하는 건 맞는 것 같지만 그냥 함께 있어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감정이 있는 것 같다. 외로운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있으면 혼자 있는 거에 대해서 그냥 만족하고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함께 있는데 외롭다는 마음이 드는 거는 좀 둘 사이에 어떤 정서적인 교감이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람 관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제일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소통, 마음을 나누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에는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거의 그런 잠을 자는 이런 게 너무 일반화되어 있기도 하고 또 뭐라고 할까 나와 연인 사이의 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잠까지도 간섭하면서 자라 마라 이렇게 간섭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진짜 좋아하는 마음에서 막 10년 넘게 이렇게 꾸준히 좋아하고 진짜 그런 마음으로 좋아하면 이런 건 이해할 수 있거든요. 진짜 내 인생이다, 내 숨결이다, 내 심장이다, 내 전부다 이런 마음으로 좋아하면 이해가 돼요. 그럼 너무 보고 싶을 거잖아요. 진짜 너무 사랑하면 가까이 지내고 싶잖아요.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함께 하고 싶고 생각이나 감정이나 그런 사랑을 나누는 이런 행위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느끼고 싶잖아요. 그런 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는 진짜 마음이 들어가 있는 사랑이잖아요. 근데 단지 그냥 잠이라는 행위 자체로만 그냥
관심을 갖고 자라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진짜 월권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권리로 남의 몸에 대해서 자라 마라 말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밖에 나가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얘기해도 뭐 다 알면서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웃기더라고요. 제가 없는 얘기들을 지어내서 하는 건 아닌데 불편함을 느끼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막 전화하는 척 하면서 되게 막 그런 뭐라고 했지? 성추행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불쾌감을 느낄 만한 일부러 들으라고 그런 통화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건 되게 무례한 거잖아요. 만약에 손님이 딱 어떤 가게에 갔을 때 그냥 손님 왔어 나중에 통화하자 이렇게 하고 그냥 끊은 상태로 보낸 다음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부러 들으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는 불쾌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배려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뭐 자꾸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뭐 성에 대한 얘기를 한다던가 뭐 불륜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한다던가 이런 것도 좀 듣고 싶진 않더라고요. 진짜 친한 사이고 연인 사이고 이러면 그런 뭐 사랑에 대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고 이러는 게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둘 사이에서는 소중한 만남이니까.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모든 걸 다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되게 막 무례하게 다가오거나 그러면 되게 과발이맨 같다고 느껴요. 성추행범인 것 같다. 저거 신고감 아닌가? 이렇게 느껴요. 왜냐면 뭐 진짜 일방통행인 거잖아요.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만난 적이 없으면 그런 거를 표현을 하고 뭐 천천히 다가오던가 아니면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뭐 너는 잠이다 뭐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게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무슨 권리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그 누구에 대해서도 좀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고 이제 제가 그런 곳에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뭐 어른들 위한 성 건강 그다음에 이제 뭐 콘돔 사용법에 대한 노래가 있어서 이거를 계속 틀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의식이 전혀 없는 것 같으니까 저는 사랑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잠을 자거나 그러면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좋아하면 그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 그리고 내 인생과 그 사람 인생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뭐 친구로 지내든지 연인으로 지내든지 그런 뭐 둘만의 계획들을 또 만들어가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저는 그렇게 뭐 잠이랑 그냥 마음이랑 이렇게 딱 분리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마음이 먼저 있고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야 잠으로 연결이 되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요즘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이렇게 자유로운 만남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많고 일적으로나 이렇게 잠을 자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협업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일들이니까 그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관계로 만난 사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나와 상대방의 그런 일들을 추진하고 이런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최대한 배려하고 그 사람이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고 서로 얘기를 해서 불편한 요소들을 제거하면서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러고 또 저는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좀 함부로 말하거나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권위적이게 이렇게 하는 게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리더들을 많이 만나면 정말 직원들한테 함부로 하는 리더들이 많아요. 막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막 소리를 질러서 혼내거나 막 결제판을 던지고 막 진짜 입에 담지 못할 거친 욕을 하고 이러면 진짜
어떻게 사람한테 저렇게 대할 수가 있나? 막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막 떨려가지고 집에 못 가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계속 산책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뭐 직원들끼리 이렇게 얘기해서 뭐 건의를 하자 했는데 이제 다른 친구가 그렇게 하기로 한 사실을 얘기를 하고 귀에 들어가니까 이제 당사자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아, 들어갔구나. 그래서 함께 일을 도모할 수는 없겠다 해서 그럼 좋다. 내가 그냥 1대1 뭐 혼자 깨야겠다 이래서 전 이성적이라고 했잖아. 다 종이에 적어가지고 얘기 좀 하자고 해서 단판 찍고 그랬는데 그런 거 같아요. 진짜 부당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일적으로 만났던 어떤 공적인 관계로 이렇게 만나는 이런 똑같은 거다. 공적인 이런 관계로 인연을 맺더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정중하게 하고 뭐 사실 급여 이런 거 자기가 주는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나오는 거였는데 그러면 업무적으로만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거나 그런 거는 진짜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아이한테 그런 언어적인 폭력,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는 거 이건 진짜 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서러운 경험들 있으신 적이 있죠. 요즘은 좀 예전하고 달라서 이렇게 예전처럼 너무 가난한 시대는 아니니까. 근데 예전에는 뭐 등록금 이런 거 못 내면 오히려 선생님들이 막 학생들을 되게 무한 주고 막 이랬던 적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다 애기한테 너무 상처잖아요. 애기가 뭐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런 거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서러움을 주고 이런 것도 좀 너무 못된 어른의 자세인 것 같고 또 어떤 직장에서 상사가 막 직원한테 뭐 하대하고 이런 것도 진짜 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가정에서 가장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벌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저는 농담으로라도 너 일 그만두고 싶어?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사람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면박 주고 이런 부분을 보면은 마음이 좀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당연히 아랫사람은 윗사람한테 그렇게 선을 넘지는 않겠죠. 뭐 업무적으로도 뭐 직장 상사거나 선배거나 이러면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알아서 조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텐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기 마음이 좀 안 든다거나 그러면 감정적으로 막 소심한 그런 불소들을 할 때 그게 그 사람이 가진 마음가짐이나 태도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말은 되게 그럴듯하게 포장돼서 그럴 만한 말을 남기지만 정말로 저게 속마음까지 연결이 돼서 저 사람이 가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태도인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진짜 내면으로부터도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이렇게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게 사소한 태도에서 나와야 그게 진짜 말과 행동이 연결이 돼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리고 쭉 한결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뭐 오래 봐도 그냥 그 사람이 쭉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관성 있는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 변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힘든 인연도 만나고 어려운 상황들도 많이 있어서 제가 지금보다도 더 모르는 게 많고 철이 없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도 좀 어려웠고 또 예민하니까 막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또 그런 왜 내 생각과 다르게 내 마음과 다르게 이렇게 힘들게 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더 세상을 모르기도 하고 제가 뭐 그런 예민함에 비해서 이렇게
마음을 많이 확장시킨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어떤 계기가 있어서 제 인생의 제 2막을 살고 있으니까 그냥 모든 게 다 감사하고 모든 게 다 행복하다 그런 생각이라서 지금은 좀 달라요. 아예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졌으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많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한번 저를 꺾어지는 계기를 만들어서 내가 더 이 세상을 이해하고 더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나한테 깨달음들을 주는 그런 계기였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그런 힘들었던 인연들이나 상황들에 대해서도 오히려 고맙다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런 일들을 겪지 않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그런 업의 파장들이나 업의 그런 인연들은 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운명 중이었고 내가 그런 운명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엄청 행복해졌거든요. 원래 웃음이 많아요. 웃음이 많기도 하고 예민해서 그러지 엄청 긍정적인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참 잘 타고났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여러분들이 그냥 진흙 속에 있어도 거기에서 우아하게 피어있는 연꽃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의 함축적인 의미는 그냥 어떤 안 좋은 상황에 있더라도 여러분이 정말로 귀중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이라는 존재 자체로서 이렇게 연꽃처럼 우아하게 피어있을 수 있다. 상황과 상관없이 어떤 누구를 만남과 상관없이 그런 여러분의 그런 고고한 그런 자세를 잃지 않고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의 빛을 내면서 그렇게 예쁘게 사랑스럽게 그렇게 피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고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연꽃은 진짜 버릴 게 없잖아요. 연잎은 그 연밥을 만들어서 먹고 꽃도 이렇게 차로 만들면 꽃이 이렇게 활짝 피어있는 모양을 본 적이 있는데 영상으로만 봤나 보다. 실제로는 못 보고. 근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활짝 펴있을 때 큰 다관 그 위에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또 그 뿌리도 연근도 다 먹잖아요. 연근 조림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뭐 노란 치자물 들여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되게 아삭아삭하고 새콤하고 맛있잖아요. 그래서 피어 있을 때도 예쁘게 그렇게 피어 있지만 내가 내 몫을 다 했을 때도 우리 사람들한테 다 내 몸을 다 내줘서 그렇게 유용한 식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피어 있을 때도 그런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지만 이렇게 꽃의 수명이 다하고 이렇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중에도 우리한테 모든 걸 다 내어주는 그런 연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냥 진짜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론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진짜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하고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사실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힘을 가진 존재로서 근데 모든 분들이 다 뭐 처음부터 탄탄대로였고 그런 인생은 아니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어떤 뭐 이렇게 꺾이는 시기가 있기도 하고 또 좋은 시기가 있기도 하고 이렇게 물결처럼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나도 아픔을 겪고 나도 힘든 과정이 분명히 있었는데 왜 그 다른 사람의 힘든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려 주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좀 더 나은 환경 또 나은 입장이 돼 있을 때 왜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하는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오히려 반대로 내가 그런 힘든 상황들을 겪어봤다면 아 나도 저럴 때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저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가. 이렇게 더 포용하고 안아주고 더 큰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떤 입장이 바뀌게 되면 내가 힘들었던 시기는 다 잊어버리고 되게 못되게 굴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못됐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처럼 대하면 나라고 또 다른 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면 무시하거나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마음 자체가 없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또 다른 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 받거나 잘 되거나 하면 너무 좋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이름을 말 안 하고 그냥 뭐 이런 모습을 봤어요, 저런 모습을 봤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이름을 얘기해 주는 게 본인한테도 더 기쁘고 많은 사람들이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쁜 보검이 오늘 상 받았던데 진짜 많이 축하하고 뭐 저는 얘기하는 거 듣는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수상 소감을 말하는데 그 어떤 프로그램이 이루어진 그런 관계자분들 이름을 다 호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예쁜 보검이답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잘 되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도 충분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지만 더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고 어딜 가나 존중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아름답고 선한 사람들은 계속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좋은 일이 있으면 제가 이름도 불러드리고 축하한다고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오늘 들었어요. 직접 이름을 얘기해 주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본인도 더 행복할 것 같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또 이렇게 다 말해서 더 많은 축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해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오늘 문득 스쳐서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어떤 인생에서 어떤 슬픔들을 겪고 또 다시 사랑을 꿈꾸는 사람들이 만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잠깐 보게 됐는데 그냥 어떤 마음일까, 어떤 아픔들이 있고 어떤 과정들을 겪었을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냥 뭐 단순한 호기심이라기보다는 그냥 궁금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살아온 어떤 세상,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들에 처해 있었고 이 어려움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을 하고 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다 밝고 애교도 많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밝고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막 그런 고백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막 설레하고 이런 표정들이 보이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 예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랑하는 감정들은 나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마음은 죽기 직전까지 계속 뭐라고 할까? 나이가 들지 않잖아요, 마음 자체가. 그래서 이런 말랑말랑하고 진짜 예쁜 이런 사랑을 담은 감정들이 살아가는 동안 내내 이런 감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연인끼리의 감정도 애틋한 감정도 너무 소중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런 인류애적인 사랑 측면에서도 어쨌거나 이렇게 사랑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되게 행복했어요. 그런 사랑하는 감정이나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참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주변에 예쁜 사람들과 예쁘게 사랑하고 책임감 있게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또 그냥 진짜 인류애적인 차원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러는 마음들이요, 이런 마음들도 너무 소중하고 귀한 마음들이니까 이렇게 항상 누군가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 어떤 누가 좀 좋지 않은 표현들을 하거나 뭐 그랬을 때도 내가 내 마음 안에 그 사람을 좀 측은하게 여기고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고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진다면 내가 이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한테 모질게 하거나 못되게 굴어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진짜 기도를 해주고, 그러면 내 마음 안에 사랑이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겼으면 좋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사랑을 잡고 사랑을 선택해서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복수는 용서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해도 그래요. 뭐 감정적으로 막 너무 어떤 소송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려고 하면 둘 다한테 금전적으로도 너무 손실이고, 그 낭비되는 시간 또 낭비되는 감정, 이런 모든 게 다 마이너스니까 전 그런 상황들은 아예 안 만들려고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그렇게 뭐 투쟁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진짜 필요한 상황이면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꼭 이기는 게 중요하고 이런 것 같아요. 뭐 제가 저를 위해서는 욕심부리거나 이렇게 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부당하거나 그런 걸 보면 그런 건 좀 못 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엔 잘 몰랐지만 어떻게 힘들게 지냈는지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런 귀하고 소중한 마음들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힘들었고,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 생각까지 가졌던 이런 마음들이라는 걸 알았을 때 꼭 지켜줘야겠다. 너무 예쁜 사람들이니까 꼭 지켜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모든 걸 걸어서라도 꼭 지켜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취하는 모습들을 보면 늘 긴장이 되고,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방식이 다 있어요. 처음엔 그것도 몰랐다가 이제 점점 알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알려주거든요. 다 그럼 알려주면 저도 이제 몰랐다가 다 배우게 되는 거죠. 아, 이렇구나, 이렇게 긴장을 누르면서 이런 힘든 과정들을 다 참아냈고 다 견뎠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 너무 안쓰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막 정말로 요즘에 아기 때부터 뭐 누워있을 때부터 막 이런 세상에 노출이 되고 보호받지 못한 환경에 노출이 되고 13살, 14살 그럴 때부터 그러고 하는데, 그 마음이 너무나 짠하고 측은하다는 마음이 많이 드는 거예요. 뭐 어느 정도 자기 정체성을 찾거나 그런 이후면 좀 더 나을 텐데, 모든 걸 감당하기에 너무 어린 나이부터 시작했다는 이런 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예쁘지만 어릴 때는 더 귀엽고 예쁘니까 더 막 안쓰럽고 짠하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 이런 엄마 아빠나 어른들이 이런 정서적인 교감을 많이 해주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늘 표현을 해주고 늘 안아주고 이러면서 따뜻한 교류를 보내는 게 정말로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제가 좋아하는 배우도 막 아기를 계속 씻겼다고, 200일인가? 그때까지 계속 씻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는 정말로
이 세상에 꼭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예쁘게 잘 자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또 그 배우의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하니까 엄마도 되게 좋으신 분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도 되게 바른 그런 모범생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약간 저 모범생 같은 스타일 좋아해요. 저도 뭐 크게 뭐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 모범생 같은 사람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이제 그냥 뭐 그런 뭐 이성적인 어떤 끌림이나 이런 부분으로는 그냥 키가 크고 약간 정상 체중에서 약간 마른 듯한 그런 호리호리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저를 좋아하면 그냥 뭐 특별한 조건이나 이런 걸 잘 안 따지고 그냥 그 마음을 봤는데, 그런 마음만 보는 건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착한 사람인가를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착하고 인성이 제대로 갖춰져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을 놓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성이 좋고 존중과 배려를 아는 사람과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한테 함부로 말하고 이런 사람은 안 만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함부로 툭툭 말하고 이런 사람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인생 배려 부르는 것 같아. 배려 불러왔어. 그냥 웃기자고 농담한 거고 그냥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관계는. 그래서 좀 내 인생에 대해서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상처도 안 받을 거고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 아픈 과정들을 겪지 않고 그렇게 잘 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누가 알려준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면들을 좀 말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을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라,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밖에 한 명뿐인데 그런 여러분을 뭐 하대하거나 뭐 존중하지 않아서 정말로 거칠게 말하고 그렇게 대하는 사람은 그렇게 여러분이 만나야 될 그런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존중하는 사람을 만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야 진짜 그런 뭐 슬픈 방향으로 삶이 흘러가는 것들을 좀 미리 예방하고 그럴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너무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 가끔 가다가 생각날 때마다 어떤 부분을 얘기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할게요. 시 읽어드릴게요. 당신을 알기 전에는 시 없이도 잘 지냈습니다. 가시 연꽃. 꽃은 꽃핀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 꽃을 피우지 않는다. 꽃핀 자신을 보기 위해 꽃을 피운다. 가시 연꽃 한 송이 물 밖으로 얼굴을 내미네. 세상으로 나온 자신을 보려고 두려움과 시련을 가시 많아도 꽃 피운 자신을 보려고, 자신이 되기 원했던 꽃이 아닌 자신이 진실로 무슨 꽃인지 보기 위해 새에게 구원받다. 눈 내리는 날 철학 모임에 참석하러 갔다가 생각에 잠겨 길을 걷고 있는데 새 한 마리 소나무 가지에 앉아 지저귀고 있었다. 태어나서 처음 눈을 맞는 새처럼 회색의 대기에 파동을 얹으며 밝은 곡조로 노래하고 있었다. 내 귀에는 그 지저귀이 행복하라 행복하라 하는 주문으로 들렸다. 나는 해답을 얻었다. 이별 후 안부. 궁금이가 죽은 후 몇 날 며칠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새벽에 일어나 글 쓸 때마다
책상 밑에서 나의 맨발을 몸으로 덮여주던 녀석. 슬프고 그리워서 숨쉬는 것도 힘들었다. 심장이 이전으로 돌아올 것 같지가 않았다. 살아있음에 대한 의지도 사랑도. 어느 날 꿈에 궁금이가 나타나 너무도 생생하게 나를 향해 달려왔다. 병에서 다 나은 건강한 모습이었다. 그 큰 몸으로 뛰어올라 내 품에 안기는 녀석에게 궁금아, 너 살아있었구나. 난 내가 죽은 꿈을 꿨어. 그렇게 소리치다가 잠이 깨었다. 나를 안심시키기 위한 궁금이의 마지막 사랑이었다. 누군가에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여기까지 읽을게요. 달라이라마 행복론 읽어드릴게요. 이런 생각을 가져도 삶은 여전히 고통스럽겠지만 여자아이가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겪는 것처럼 그들은 어떤 고통을 받더라도 그것을 통해 좋은 결과로 보상받을 것이라고 믿는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이를 낳는 일과는 달리 좋은 결과가 무엇인지 종종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도 하느님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하느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믿음으로써 힘을 얻는다. 그들은 유태교의 하시디즘을 따르는 한 현자의 다음과 같은 충고를 따르는 것이다. 인간은 고통을 받을 때 고통은 너무 싫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하느님이 인간에게 지은 짐 중에서 나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고통을 너무 써라고 말하는 건 좋다. 약 중에는 쓴 것도 있기 때문이다. 유태교의 시각에서 볼 때 고통은 유익한 점을 많이 갖고 있다. 고통은 인간의 믿음을 시험하고 강하게 만들어준다. 또한 고통을 통해 인간은 아주 근본적이고 친근한 방법으로 하느님에게 가까이 가고 물질 세계와 거리를 두며 피난처로서 하느님에게 의지하게 된다. 종교가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는데 값진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종교적인 세계관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깊은 사색을 통해 고통의 뒤에 있는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고통은 보통 불쾌감을 주지만 그 고통이 우리의 인생을 시험하고 더욱 강하고 깊이 있게 인생을 경험하게 만든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마틴 루터킹 2세는 이렇게 말했다. 나를 파괴하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고통이 다가올 때 뒤로 물러서는 것은 당연하지만 고통은 또한 우리에게 도전할 과제를 주어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레이엄 그린은 제3의 인간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생각을 펼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 보기아스가 통치하던 30년 동안 사람들은 전쟁, 테러, 살인, 유혈 사태를 겪었다. 하지만 그들은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배출하고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다. 스위스에서는 형제를 갖고 500년 동안 민주주의와 평화를 누렸지만 스위스인들이 만들어낸 것이 무엇인가? 뻐꾸기 시계가 고작이다. 때로 고통은 우리를 억세고 강하게 만들지만 반대로 우리를 더 부드럽고 민감하고 다정하게 만드는 가치도 지니고 있다. 고통 속에서 경험한 자신의 나약함 덕분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시인 윌리엄 워즈워드는 말했다. 깊은 고뇌가 내 영혼을 인간답게 만들었다. 고통이 사람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을 설명하다 보니 로버트라는 친구가 생각났다. 로버트는 아주 성공적인 회사의 최고 경영자였다. 하지만 몇 해 전 그는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그 일로 인해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다. 그가 우울증에 깊이 빠져있는 동안에 그를 만난 적이 있었다. 나는 로버트가 자신감과 열정을 보여주는 본보기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풀이 죽어 있는 그 모습은 나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고뇌에 찬 목소리로 로버트는 말했다. 내 인생에서 지금보다 나쁜 적은 없었어. 도저히 그 일을 마음속에서 떨쳐버릴 수가 없을 것 같다. 내 마음이 이렇게까지 가라앉고 무력하고
자제력을 잃을 줄은 몰랐어. 그가 처한 힘든 상황에 대해 잠시 얘기를 나눈 뒤 나는 그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동료 정신과 의사를 소개해 주었다. 몇 주 뒤 나는 로버트 부인 카렌을 우연히 만나 남편이 좀 나아졌는가 물었다. 남편이 매우 고마워하고 있어요. 당신이 소개한 정신과 의사가 정말 효과가 있는 항우울제를 처방해 주었어요. 물론 우리가 사업상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지금 남편의 기분은 훨씬 나아지고 있고 우리 두 사람 모두 좋아질 거예요. 정말 반가운 소식이군요. 카렌은 잠시 주저하더니 이내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이해하시겠지만 난 우울증을 겪는 남편의 모습이 정말 보기 싫었어요. 하지만 어떤 의미에선 그 일이 우리에게 내린 축복인 것 같아요. 어느 날 밤 남편은 우울증이 폭발해서 걷잡을 수 없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난 할 수 없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 남편을 몇 시간 동안 껴안고 있었어요. 그가 지쳐서 잠들 때까지 23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솔직히 말해 내 인생에서 그때처럼 남편을 가까이 느낀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남편의 우울증은 나아졌지만 어쩐 일인지 상황이 전과 달라진 것 같아요. 좀 더 마음이 열린 것도 같고 훨씬 더 가까워진 느낌이 아직도 내 마음에 남아있어요. 남편이 자신의 문제를 나와 나누고 두 사람이 함께 그것을 해결한 일은 어쨌든 우리 관계를 변화시켰고 덕분에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사랑의 인사 읽어드릴게요. 스스로 만족하기. 행복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자유와 안정감이 없는 행복입니다. 남에게 행복해 보이고 싶을 때 이 함정에 빠집니다.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불안과 고통이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할 줄 알고 현실도 잘 받아들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자신의 부족함이나 가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행복해 보이려고 애쓰지만 않으면 스스로 만족하기란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닙니다.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내 영혼도 그렇게 자랍니다. 불평과 불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 영혼은 그것들을 먹고 그런 사람이 됩니다. 대신 믿음과 감사, 사랑과 평화의 양식을 주면 우리 영혼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사람으로 자랍니다. 날마다 먹는 음식에 따라 몸 상태가 결정되듯이 즐기는 생각에 따라 내 마음과 영혼도 달라집니다. 내 안의 명의. 자연치유. 이것은 신이 우리를 아낀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명의가 있는데 그 의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몸을 돌보고 있습니다. 혹 몸이 좋지 않으면 그 회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음을 즐겁게 하라. 음식을 골고루 먹어라. 즉석식품을 먹지 마라. 일보다 건강이 중요하다. 쉬어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라. 하지만 우리는 그 명의의 말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후회합니다. 우리 안의 명의가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늘 기회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진실의 기준. 좋은 일을 오래 계속 지속하지 못한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이 진실하면 그 하나하나가 생명력을 가진 완전한 의미와 가치가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언제나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기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잠시 동안은 충분히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진실한 사람이 됩니다. 시간이 길다고 진실이 더해지고 시간이 짧다고 진실의 무게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은 그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소중한 지혜의 한 줄 읽어드릴게요.
명작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명작은 어느 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명작은 완성이 없다.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조급하게 서두르면 명작이 나올 수 없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명작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서두르지 말고 하나의 목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시작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 앞을 향하여 나아가라. 당신이 지금 멈춰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의 퇴보를 의미한다. 능력이 뛰어나고 지식이 많다고 해도 그것을 믿고 제자리에 머문다면 그것은 곧 퇴보이다. 당신이 멈춰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멈춰 있지 않고 이 세상도 멈춰 있지 않다. 다른 것들은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는데 당신이 멈춰 있지 않다면 당신은 머지않아 멈춰 있다면 당신은 머지않아 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삶의 나고자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당신이 배우기를 멈춰서는 안 된다.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남에게 뒤처질 수밖에 없다. 배우기는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인간의 의무인 동시에 당신의 의무이다. 배우기를 멈춘다는 것은 결국 더 이상의 발전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기에 배우기를 멈춰서는 안 되고 필요한 지혜와 지식들을 늘 찾아서 배워야 한다. 욕망이 줄어들면 행복이 늘어난다.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잃어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보라. 지금 일어나는 욕망을 억누르고 마음의 평온을 가지려고 노력하라. 욕망이란 처음에는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느리게 진행되다가 일단 그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걷잡을 수 없이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법이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셨을지라도 정말로 고생 많으셨다고 그렇게 위로를 전하고 싶어요. 토닥토닥.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루려고 하는 모든 소망들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삶에서 만나고자 하는 그런 선언들도 꼭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오늘 잘 살아낸 하루가 대견하잖아요. 스스로에게도.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스스로 쓰담쓰담도 해주고 이름 불러주고 사랑한다고 꼭 얘기해주세요. 너 진짜 대견하다. 오늘 하루 잘 살아서 정말 멋져.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마무리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좋은 기분, 좋은 생각으로 그렇게 잠드시고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시고 감사일기를 쓰셔도 좋을 것 같고 또 내가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그런 확언들을 써서 또 이렇게 내 기억 속에 넣고 또 내가 자는 동안에도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늘 생각하고 있으면 잠재의식이 그런 해결의 열쇠를 찾아줄 테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주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래도 아직은 더우니까 또 나름대로 시원하게 편안하게 달콤하게 그런 예쁜 밤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잘 자요. 안녕. 굿나잇.